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수영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못 봐주겠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그걸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신 나간 거였어. 너 같이 목석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 알아? 지금은 아주 수분기가 촉촉하고 행복해 미치겠다고. 종민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수영이 욕하지도 마. 너 따위는 우리 수영이 발톱에 때만도 못해. 퍽,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번 사연은 유독 충격적입니다. 송미정 씨의 기구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22층.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3월의 햇살이 식탁 위에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어요. 송미정은 그 빛의 패턴을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해온 아침 식탁의 풍경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요. 남편 박종민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화면이 보이도록 무심코 놓아두던 그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화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미정의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회사에는 별일 없지? 미정이 커피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종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가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회피했거든요. 응, 뭐 그런 셈이지. 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경찰을 만난 것 같았죠. 미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부부의 관찰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혹시 나한테 털어놓을 고민이 있다면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만 가봐야겠어. 종민은 급하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막내 준우가 아버지의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 맞아요? 왜?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예전에는 회사 일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문자를 해도 답장도 잘 안 하신다니까요. 특히 저녁에 야근한다고 하실 때는 더 그렇고요. 준우의 말에 미정은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까지 느낄 정도로 남편 종민이 변했다는 거였죠. 아마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럴 거야. 준우 너는 공부에나 신경 써.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티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쳐도 자식만큼은 고요한 강에서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정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꾸만 종민의 변화된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이,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진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미정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학생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있다고 믿어왔었거든요. 선생님, 이 부분이 맞나요? 학생의 질문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 다시 해보자.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그리고 종민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민은 또 다시 늦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새로운 부하 직원들이 도통 말을 못 알아먹네. 종민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의 셔츠 깃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 자신이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좀 더 말해줄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거래처 관련된 일이고 들어봤자 복잡하기만 하다고. 종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와 달리 미정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못 쳐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잠든 종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별일 아닌 걸 괜히 확대 해석하는 걸까? 하지만 여성의 직감이라는 것은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미정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동안 미정의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어요. 종민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은 세탁실에서 종민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그 향기는 자신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젊고 화려한 느낌의 향수였습니다. 미정은 종민의 다른 옷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았어요. 넥타이에 묻은 희미한 립스틱 자국,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한 낯선 영수증들. 모든 것이 그녀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민의 회사 동료인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종민이 형님, 혹시 집에 계신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으시네요. 그럴 리가요.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는데 네? 죄송하지만 종민이 형님은 오늘 6시에 정시 퇴근하셨는데요. 저랑 같이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타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아, 그럼 혹시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 쥐어짜서 둘러댄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늦을 테니까 먼저 저녁 먹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종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최 과장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 그래? 그 친구가 갑자기 왜? 글쎄, 무슨 급한 일이었나 봐. 그런데 당신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랬지. 최 과장 말로는 당신 오늘 일찍 퇴근했다던데. 종민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게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었어. 회식? 그랬구나.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오해할 뻔했잖아. 갑자기 정해진 거라서 말할 틈이 없었네. 미안해. 걱정했어?
종민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그 순간 미정은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미정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종민이 화장실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놓고 다니거나 잠금이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미정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마 2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종민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문자가 올 때마다 은밀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음 날 미정은 종민이 출근한 후 서재로 들어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최근 3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결제들이 눈에 띄었어요. 시그니엘 호텔 레스토랑 18만 원. 강남구 압구정동 꽃집 8만 5천 원. 티파니 강남점 34만 원. 내역을 확인한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티파니에서 34만 원? 자신의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 날에 무엇을 산 걸까요? 그리고 꽃집에서 8만 5천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편의점에서 파는 꽃다발조차 사다 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말입니다. 미정은 작은 수첩을 꺼내어 종민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3일 야근 핑계로 10시 30분 귀가. 4월 5일 토요일 오후 외출 골프 간다고 함. 4월 7일 회식 후 11시 귀가 술 냄새 없음. 4월 10일 갑작스럽게 부산 출장 계획 이야기함. 기록하면 할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종민이 또다시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오늘도 간다고. 응?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이랑 라운딩하기로 했거든. 그런데 미정은 종민이 평소 즐겨 쓰던 골프채 하나가 그대로 현관 옆 창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른 때처럼 이 골프채는 안 가져가? 종민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친구 거 빌렸을 거야. 내 것보다 좋은 걸로 바꿔서 써보라고 하더라고.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갑작스럽게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부산 쪽 현장 점검을 가라고 해서 1박 2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언제? 내일 오후에 KTX 타고 가서 모레 저녁에 올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회식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 후배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토요일에 회식이요? 응. 요즘 워낙 바빠서 주중에는 시간이 안 되거든. 이해해줘.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냉동식품까지 다 고르고 나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 있더군요. 장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미정은 1층 로비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종민이었습니다. 어? 뭐야, 오늘 백화점에 온다고 했었나?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찰나 그의 맞은편에 있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미정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 여자는 누군데 우리 남편이랑. 충격적인 것은 종민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으로 말입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들뜬 얼굴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그 여자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종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이게 정말로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종민이 그 여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선물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상자를 열어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미정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결제 내역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보석과 꽃다발들이요. 미정의 입술 사이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떠올려 보니 대부분 실용적인 것들이었어요. 청소기나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들 말입니다. 아내에게는 가정부에게나 어울릴 법한 물건만 줘놓고선 한참 어린 젊은 여자에게는 저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구나. 미정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쁜 새끼. 도대체 어떻게 나를 두고. 그래, 젊은 여자가 좋은 건 알겠다 이거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래. 뻔뻔하게 나한테는 골프를 치러 간다. 회식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감정은 허탈감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그래도 서로 부부간의 정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모든 것이 허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봤던 쇼핑백들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준우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자식에게까지 슬픔을 티내고 싶지 않아서. 미정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준우의 눈에는 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 숨겨? 엄마가 뭘 숨길 게 있겠어. 아빠도 그렇고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준우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까지 느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종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서 아까 그 젊은 여자랑 잡고 있던 손을 잘라내고 싶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지금이라도 남편이 모든 것을 혼자서 정리하고 돌아온다면 전처럼 나를 사랑해준다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종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장 좀 보고 왔어. 어느 백화점? 대치동 현대백화점. 순간 종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췄어요. 거기까지 가서? 집 근처에도 마트 많은데.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말이야. 재미있는 구경이라니? 백화점에 뭐 재미있는 게 있다고. 글쎄, 난 재미있던데? 어떤 늙은이가 젊은 여자 손을 주물럭거리는 것도 봤거든. 응? 그게 무슨... 미정은 종민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뭔가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남편의 목에서 굵직한 침이 꿀떡 삼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종민과 그 여자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 손을 잡고 깔깔대는 모습.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종민과 그 여자가 손을 잡던 모습,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던 그 친밀한 순간들이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종민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안정감을 주던 그 소리가 오늘은 역겹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지? 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이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종민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정의 뒤척이는 소리 때문인 듯 했습니다. 왜 앉아? 계속 뒤척이네. 그냥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종민은 몸을 돌려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정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왜 이래? 그냥 요즘 우리 너무 뜸했잖아. 종민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오후에 다른 여자와 손을 잡던 그 손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싫어, 그만해. 미정은 종민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왜? 오랜만인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종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미정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싫은 척 그만하고 이리 좀 와봐.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게. 싫은 척? 싫은 척이라니. 역겨웠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껏 종민을 밀어냈어요. 싫다고 했잖아. 거친 소리와 함께 종민이 침대에서 밀려났습니다. 거부당한 종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당신 아까부터 왜 이래? 나쁜 짓? 지금 나쁜 짓이라고 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자신도 억울하다는 투였죠. 그래. 내가 오랜만에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이게 뭐야?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비록 나이 들긴 했어도 여전히 당신 남편이라고. 종민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나를?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종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눈 똑바로 뜨고 봐. 휴대폰 화면에는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종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종민의 얼굴이 곧바로 창백해지더군요. 아니, 당신이 이건 어떻게? 그러게. 도대체 나도 어떻게 이런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당신 이건. 이건 뭐? 뭐라고 변명할 건데. 종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해서 분노로 말입니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 만났어. 뭐라고? 당신이 이렇게 날 무시하고 냉대하니까 내가 바깥에서 여자를 찾는 거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종민은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 내가 남자가 아니라 불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불구?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목석 같은 여자랑은 정말 못 살겠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나? 당신은 나를 남편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 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잖아. 종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럼 자신의 희생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편이 바라는 일을 하던 자신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그런 모든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바람이 아니야. 그 애는 나를 남자로 봐줘. 나를 수컷으로 인정해 준다고. 당신처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굴욕적이고 모멸적인 폭언에 미정이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잠옷 차림의 준우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18세의 아들은 부모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우야. 들어가. 미정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준우는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서로 절대 안 다투는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싸우는 건데요? 종민은 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옷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여보, 종민은 미정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안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오늘 본 충격적인 장면들, 그리고 방금 전 남편이 한 말들이 모두 섞여서 폭발했어요. 목석 같은 여자라니. 내가 한 희생은 생각도 않고 나쁜 자식. 미정이 슬프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준우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18세의 소년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 준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준우야, 미안해. 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우세요. 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미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방 안에는 미정의 흐느낌 소리와 준우의 작은 위로의 말들만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민은 새벽 5시경에야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미정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지만 종민 몫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침 안 드세요? 준우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도 종민도 서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나온 종민이 식탁에 자신의 밥이 차려지지 않은 걸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주방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됐어. 그깟 아침밥이 뭐가 대수라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상황이었죠. 준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지내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그날 저녁 종민은 짐을 서재로 옮겼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써온 침실을 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점점 더 뒤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민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어디서 자는데?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문자로 간단히 통보하는 것도 귀찮은 듯 했어요. 5일 후에는 아예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랑 연락 안 되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작에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을 완전히 잠적했어요. 미정은 회사 동료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종민이 귀가했을 때는 새 옷에 새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며 오더군요. 핸드폰은 더욱 철저히 관리했고 미정과의 대화는 아예 거부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직 준우와 대화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동안 미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내가 목석 같은 여자였나? 그럼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뭐였지?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나날들은? 준우는? 모든 게 의미 없었던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베개를 적시며 우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학부모들이 컨디션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2주일 후에는 체중이 3kg나 빠졌어요.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 복용을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살이 빠지니까 더 꼴보기 싫어지네. 나도 젊었을 때는 탱탱했는데 남편이 잡고 있던 그 여자의 손처럼. 그러면서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 나도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혼 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 준우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인터넷에서 이혼 변호사를 검색해보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연락처를 보며 터놓을까 망설였지만 이런 일을 털어놔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우의 행동도 점차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오후 6시에 집에 오던 아들이 8시, 9시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니? 그냥 학원이 좀 늦게 끝나서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준우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을 일부러 피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대화를 짧게 끝내려 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미정의 요리도 배부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준우가 뭔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설마 아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던 미정이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요즘 왜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혹시 엄마랑 아빠 일 때문에 힘들어? 준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하더니 엄마, 하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뭔데 무슨 말이든 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그게 사실은요. 저 며칠 전에 아빠를 만났어요. 뭐?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분을 소개해 줬어요. 뭐라고? 여자를? 네. 그리고 그분이 아빠가 요즘 만나시는 분이라고 아빠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이 저한테 선물도 주고 아빠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는데 계속 숨기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미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 심지어 그 여자를 너한테 보여줬다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숨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를 너한테 소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따져야 해. 미정은
준우 앞에서 종민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종민이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곧 연결되었지만 문제는 여보세요? 예상치 못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건 남편 목소리가 아닌데?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박종민 씨 전화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누구냐니? 나 박종민 씨 와이프예요. 그러는 그쪽은 누군데요? 와이프요? 아, 그럼 우리 오빠네 아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교태롭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니, 당신 대체. 됐고, 박종민 바꿔요. 우리 남편 바꾸라고? 아, 그게 지금 오빠가 샤워하고 있어서요. 뭐라고? 샤워? 아니, 이것들이 진짜. 당장 전화 안 받고? 죄송해요. 나중에 오빠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불륜녀와의 그 모독적인 전화 이후 미정은 3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뭘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피아노 학원도 휴원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주일 정도 쉬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종료를 실감하면서도 그 여자의 당당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하고 있어서요. 그 한마디가 미정에게는 치명적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엄마, 뭐라도 좀 드세요.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오후 2시경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혹시 종민에게서 온 연락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종민 씨 부인 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갑작스레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수영 전 남편입니다. 이수영이요? 그게 누구죠? 남편분인 박종민 씨와 만나고 있는 불륜녀 말입니다. 내 남편의 불륜요?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륜녀의 이름을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알게 되다니요. 미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게다가 불륜녀 이수영이 이혼한 여자라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모님, 저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만나서 이야기요? 너무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우신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명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미정은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말쑥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송미정입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수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거의 몰라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봤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이 요즘 집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텐데.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긴장 어린 분위기 속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영의 불륜 상대는 지금 사모님 남편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랑 이혼 전에도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는 몰랐죠. 3년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놀아났었고 모두 기혼자들이었어요. 미정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0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 가정이 있는 중년 남성들만 골라서 접근하죠. 김태진은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혼 소송할 때 모은 증거들이에요. 화면에는 이수영이 서로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 이 남자는 대기업 부장이고 이 남자는 의사, 이 남자는 변호사. 모두 경제력이 있는 기혼자들이에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중년을 목표로 했었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입니다. 김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수영의 수법은 이래요. 먼저 순진한 척 접근해서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빠져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태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영이 여러 명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명품백, 보석, 현금. 한 사람당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뜯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엄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며 접근하죠.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금액을 늘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예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대출을요? 네. 저도 이혼할 때 제 명의로 나간 대출금이 8천만 원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3명의 남자가 이수영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그럼 설마 제 남편도 김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 직전일 겁니다. 김태진의 말에 미정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이수영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금액들을 긁어대기 시작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아한 점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그럼 태진 씨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돈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네? 태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수영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진 상태라서요. 그래서 지금처럼 피해를 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법적 자문 및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네.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무료는 아닙니다. 면목 없지만 저도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조금 황당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수영이라는 여자가 그만큼 악독하게 사람을 뜯어먹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애초에 남이 나를 무료로 도울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허황되었으니까요. 그럼 절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직업은 사립탐정입니다. 김태진이 말과 함께 자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불륜남들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예. 저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여튼간에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시면 제가 불륜의 증거를 잡아서 변호사 연계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영 같은 독종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건 저의 바람이기도 하니까요. 사모님을 힘들게 한 박종민 씨도 처벌을 받게 하고요. 짧은 고민 끝에 미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진의 도움을 받아 이수영을 응징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함께 일을 진행하며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작년에 출소했어요. 출소했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소 후에 다시 같은 짓을 시작했거든요. 김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건 방지를 위해서 경찰에 미리 연락도 해봤는데 새로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수영은 이미 당신 남편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진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새로운 시작. 그러고 보니 아들에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영을 두고 곧 가족이 될 사람을 운운했던 것, 모든 것이 들어맞았죠. 김태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카페 프랜차이즈인데 초기 투자금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해. 우리 둘이 함께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 전화를 받았던 이수영의 소리였죠. 결국 미정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진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복수의 기틀은 준비되었습니다. 남편 종민과 이수영이 함께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수증, 그리고 둘이 다정하게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고 싶어. 바로 미정의 약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김태진과의 만남을 통해 이수영의 정체를 알게 된 미정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 종민이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제 남편에게 이수영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고 싶어요. 김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왜요? 제 남편도 피해자잖아요.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동정하는 마음 약한 사모님들이요. 하지만 김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대부분 불륜남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이수영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에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사모님, 지금 남편분은 이수영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뭘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제 남편이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설마 제 말을 아예 안 들을까요? 김태진은 미정의 완고한 표정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전 그러시겠다면 제 앞에서 하세요. 네?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전화하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종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야, 여보. 뭐야? 왜 전화했어? 종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당신이 만나는 여자 이수영에 대해서 말이야. 수영이?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그럴 거면 전화 끊어. 남편의 거친 언사에 미정은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한숨이 나왔죠. 여보, 그 여자. 이수영은 전과자야. 사기꾼이라고. 전화 너머로 종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은 그대로야. 이수영은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전문 사기꾼이야. 이미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속인 증거가 있다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지금 내 옆에 이수영 전 남편이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미정은 김태진을 향해 손짓했고 김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민 씨. 저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수영의 전 남편이죠. 그 여자는 전형적인 사기꾼 꽃뱀입니다. 저
전 남편? 종민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전 남편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 김태진이 다시 전화를 미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었잖아.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지금도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어. 증명할 사진이랑 증거도 있다고. 미정은 말을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남편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랐죠. 하지만 종민의 반응은 미정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정아, 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완전 수준이 바닥이구나. 뭐?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든 나랑 수영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을 걱정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닥쳐. 너 같은 여자랑 살아온 지난 25년이 아까울 지경이야. 종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올가매고 숨막히게 살게 하더니 이제는 내 행복까지 빼앗으려고. 너 정말 독한 여자구나. 여보, 제발. 그리고 뭐? 전 남편이라고. 너희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얼마 받고 그런 연극을 하는 거야, 응?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수영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못 봐주겠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그걸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신 나간 거였어. 너 같이 목석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 알아? 지금은 아주 수분기가 촉촉하고 행복해 미치겠다고. 종민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수영이 욕하지도 마. 너 따위는 우리 수영이 발톱에 때만도 못해. 퍽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사모님, 김태진이 조심스럽게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라고.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에요. 김태진이 이글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이수영과 당신 남편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당한 것처럼 저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응징하는 거예요. 이수영은 재범이니까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거고 박종민 그 인간도 불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너무 지쳐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끝까지 해봅시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해봐요. 김태진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봅시다. 미정은 김태진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이수영에 대한 사기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종민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어요. 박종민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고죄요? 네, 이수영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모님이 거짓 고발을 했다고 맞고소한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까지 같이 걸었더군요.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그 사람들한테는 양심이란 게 없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불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법정 공방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박종민과 이수영은 끝까지 자신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했고, 이수영은 과거 전과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미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지켜봤지만 미정은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우야. 엄마는 강하잖니. 하지만 밤마다 미정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진 씨,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미정이 김태진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수영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김태진이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당신 남편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6개월째 이어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대박이에요. 김태진이 흥분해서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수영이 또 다른 남자를 낚았어요. 뭐라고요? 박종민과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기혼남과도 만나고 있었어요. 그쪽에서도 고소장을 제기한 걸 우리 변호사가 캐치해서 서로 공동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진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이수영이 종민과 만나는 날 외에 다른 날에는 50대 의사와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에게서도 상당한 돈을 받아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거면 이수영의 상습적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총 3명이에요. 박종민, 그 의사, 그리고 중소기업 임원까지. 김태진이 설명했습니다. 이수영은 일주일을 나눠서 각각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요. 미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네, 그중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종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수영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되려 미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일찍만 말해줬어도 이런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 비록 사정상 일부 거짓이 있었다 해도. 종민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1년간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이수영은 상습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재범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종민과 미정의 이혼도 성립됐고, 종민은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 분할 70%를 미정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승리했어요. 김태진이 기뻐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승리일까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 후 종민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륜 스캔들과 법정 공방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이수영에게 준 돈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종민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수영이 감옥에 가면서 그가 꿈꿨던 새로운 인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소문으로는 박종민이 감옥에 있는 이수영의 면회를 가자 거기에서도 다른 남자와 면회를 하던 이수영을 발견하고는 소란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미정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정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내 아들 준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있던 나날. 준우가 급하게 학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집 앞에 와 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종민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 모습이 정말 이상해요. 미정이 집에 도착하자 정말로 종민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1년 전에 말쑥한 중년 남성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미정아, 종민이 미정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순간 감정이 울컥 치밀었지만 미정은 일부러 차가운 어투를 유지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 말이 맞았어. 이제 와서 뭘? 수영이가 이수영 그년이 정말 사기꾼이었어. 나는 바보였고 그때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종민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고 돈도 다 떨어졌어. 이제 갈 곳도 없다고. 미정은 전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면목 없지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종민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종민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목석 같은 여자 라고 모독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당했던 모욕을 되새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오더군요. 박종민 씨. 응? 1년 전에 당신이 내게 한 말 기억해? 종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나 같은 여자랑 살아온 지난 25년이 아깝다고 했잖아. 미정아, 그건 그리고 이수영이라는 여자의 발톱대만도 못한다고 했지. 종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비루하고 비참한 남자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 길로 계속해서 쭉 가봐.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인생에 적응했으니까. 미정은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종민이 뒤에서 불렀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걷는 걸음마다 이슬 방울들이 흩날렸습니다. 그건 종민에 대한 동정도 결정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생한 자신에 대한 위로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만큼 미정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더욱 번창했고 준우도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정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남편과의 일이 마무리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착한 아들 준우는 여전히 미정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요. 오뎅이랑 같이 먹어요. 역시 엄마 챙기는 건 우리 효자 아들뿐이네. 미정은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착한 며느리를 맞아 잘 대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날이요? 네 아빠랑 나 결혼 기념일 말이야. 미정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중에 항상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을 당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한 삶. 하지만 그럼에도
미정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도 비가 오면 단단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라는 치료제로 아물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배신의 결혼 생활과 복수, 모든 것이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요.